자, 지난주에도 여러 신제품 소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소식들로 즐거웠습니다. 시계판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12월 둘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먼저 신제품 출시부터 다뤄보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입니다. 노틸러스 자체는 파텍 필립을 대표하는 모델이지만 이번 제품이 크게 주목을 받은 건 몇 가지 특이점 때문인데요. 단종되었던 5711의 부활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티파니 앤코와의 콜라보 제품이라는 점, 또 티파니 앤코를 상징하는 티파니 블루색이 적용된 다이얼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사실상 소재니 스펙이니 성능이니 이런 건 의외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구매와 거리가 먼 제 입장에서는 판매가가 궁금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1일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한화 63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주목한 건 다이얼의 색깔인데, 이번 노틸러스는 티파니 앤코와의 협업으로 인한 거지만 시계 시장에서 꽤나 고전적인 삼색을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오렌지색, 민트색 또는 빨주노초 파남보 등 다이얼의 색깔이 다양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죠. 이렇게 명품 브랜드나 대기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 유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트렌드를 잡아가는 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로리에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사파리라는 모델이고요. 로리에는 국내외로 평이 좋은 마이크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브레이슬릿 마감이 뛰어나는 평이 지배적이고요. 그동안은 다이버워치 계열의 투러치 위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 출시한 사파리는 시계 디자인, 또 다이얼의 색상이나 기본 스트랩의 재질을 보면 필드워치의 느낌이 강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얼반 젠틀리와의 협업 제품이라는 점이고요. 간단히 소개하면 미오타 9039를 사용하고 $499라는 점, 그리고 지금은 선주문 기간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커스텀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는 언던이 이번에 스타워즈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언던이 워낙 여러 업체와 협업을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뉴스 컨텐츠마다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배제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스타워즈 에디션은 홈페이지에 메일을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한정판이라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뤄봅니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가 한국에서는 사실 인기가 높지 않지만 북미에서는 엄청나다고 하죠. 당연히 한국 시장을 노리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시계를 보면 다스베이더 200개에 700불, 만달로리안 300개 600불, 또 요다 300개 500불 한정판입니다.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겠고,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는 건너뛰고 행여나 007 콜라보가 나온다면 구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코버 안데르센도 협업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1988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라는 모델이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언던과 마찬가지로 메일을 등록한 분들께 선구매 링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프레데릭 콘스탄트와의 협업 제품이란 점이고요. 저같이 드레스워치류를 안 좋아하는 사람 눈에도 엄청나게 예뻐 보인다는 점과 또 가격이 500만원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는 스코버 안데르센을 참 좋아하고 프레데릭 콘스탄트도 참 좋아하지만 선뜻 구매하기 힘든 가격이긴 합니다. 그만큼 시계 자체와 사후 서비스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으리라 기대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네이버에서 스코버 안데르센을 검색해보면 크리스마스 할인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브로바 소식도 이어집니다. 사실 지난주에 출시된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새로 보이더라고요. 루나 파일럿입니다. 국내외로 루나 파일럿이라는 명칭보다 아마 브로바 문워치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나사의 공인 시계는 오메가 문워치지만 오메가와 같이 달에 갈 때 사용된 시계로 유명하죠. 기존에는 오메가 문워치와 비슷한 디자인의 45mm라는 거대 사이즈, 그리고 무광 케이스 제품을 판매하다가 최근 유광 케이스가 추가되었고 검정 케이스도 판매가 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홈페이지 구경하러 가니까 먹색 케이스에 금색 포인트가 들어간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판매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케이스 소재나 색깔놀이보다 사이즈 다운이 더 절실할 것 같은데 도통 사이즈 다운을 시키지 않네요. 아마 루나 파일럿의 헤리티지와 무브먼트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브로바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과거 명성에 비해서 영 시원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건 호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온 밀라노에서도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섀도우라는 제품이고요.
기존 메인 모델인 울트라신 디자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적용한 올블랙 시계입니다. 당연히 얇고 가벼운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165불, 국내 판매처에서도 16만원대에 접할 수 있어서 가격과 시계 모두 가벼운 예쁜 시계입니다. 40mm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크진 않지만 네모에 가까운 케이스 때문에 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나노블랙이라고 하는 32mm의 귀여운 시계도 같이 출시되었습니다. 케이스 사이즈와 인덱스의 변화가 가장 크고 스트랩도 러버 스트랩을 사용하는 대신 135불로 가격도 저렴한 편이네요. 자,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 다뤄보고 시계 시장에 있었던 일들도 다뤄보죠. 와로아치즈가 해외 시계 포럼에 소개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쿠알레와의 협업으로 꼬르소 이탈리아노가 한국에서만 독점 출시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와로아치즈도 스쿠알레도 국내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해외 반응들만 좀 살펴보면 너무 예쁘다, 시계가 잘생겼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디테일한 정보와 사진을 원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와로아치즈가 약간의 구설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이벤트는 국내 시계 산업 혹은 사업이 확대되는 걸로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소식도 이어집니다. 국내 마이크로 브랜드로 유명한 해리엇 소식인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간 국내 마이크로 브랜드로서의 고충과 또 작년에 있었던 물류창고 화재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라는 큰 장애물이 있는 패션워치의 입장, 또 국내 마이크로 브랜드로서의 고충, 또 제조업자로서의 노고가 담겨져 있는데요. 위로의 말 외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행인 건 대표님께서 해리엇을 포기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점인데요. 영상으로나마 응원의 말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주말 동안 아주 큰 이슈였던 다른 채널 이야기인데 다른 채널이기도 하고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건 없어서 그냥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마 사건이 있었을 때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브랜드와 소비자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시계 소식을 정리해봤고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연말연시가 다가오니만큼 신제품이나 할인 소식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놓친 소식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